반갑습니다. 자, 편입 합격 캐리머신 편입수학 마스터 허성일입니다. 자, 올해로 벌써 강의한 지 이제 8년 차에 접어드네요. 자, 이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유형 많은 학생들을 이제 만나봤는데, 자, 고등학교 때 수학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한 학생들, 즉 뭐 수포자라고도 하죠. 혹은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학생들, 그리고 의지박약이라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하려던 학생들, 그리고 쉬운 문제는 잘 풀지만 조금만 이제 꼬아져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손도 못 대는 친구들까지 아마 지금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 중에서도 자, 이러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강의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러한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 방법을 연구해 왔고, 자, 그러한 학습 방법을 최대한 적용하고 학생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도록 관리 또한 이제 어디에 견주어도 부족함 없이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로 많은 학생들이 쌤 수업을 듣고 큰 만족도를 느끼면서 이제 편입 수학을 마스터하며 편입에 성공하는 모습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커리큘럼과 학습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자, 학생분들이 왜 이제 저의 편입수학 마스터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이제 강사에게 이제 강의력은 기본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상의 퀄리티 있는 강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수년간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된 최적화된 이제 커리큘럼, 그리고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편입수학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자, 매끄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의 순서, 그리고 이론과 이론 사이에 어떤 이제 연계성을 항상 고려해 가면서 교재와 그런 진도를 구성을 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노력의 결과가 이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들이 챙겨가야 할 이제 이론과 공식이 있고, 또 이제 실력에 따라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또 챙겨가야 할 이론 및 공식들을 제가 직접 수업 시간마다 이제 선별해 주면서 여러분들의 그 학습량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 이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자, 무조건 암기식이 아닌 이해를 통한 학습입니다. 자, 사실 편입수학의 범위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자, 미적분학을 시작으로 선형대 수학, 공업 수학까지 모든 원서의 페이지를 합치게 되면요, 거의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자, 이 많은 양의 이론을 학습하다 보면 정말 많은 공식들, 그 뭐 이론들도 마주하게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작정 암기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자, 과거의 편입수학 문제는 이런 학습 방법이 어느 정도 좀 먹혔는데, 최근 경향의 이제 편입수학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왜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러한 공식들을 이 문제에서 왜 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시켜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게 되면요,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질문을 받고 있고, 물론 이러한 이제 학습법의 과정에 대해선 학생분들이 이제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이해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하지만 편입시험이 다 끝난, 즉 결과를 봤을 때는요, 확실하게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이제 합격이라는 보상을 이제 얻는 것을 이제 수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 포인트로는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저만의 관리 노하우입니다. 자, 저는 최대한 이제 학생들과 친구처럼 이제 편안한 관계에서 소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저는 이제 7년간 강의하면서 만나왔던 학생들과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을 하면서 뭐 때로는 밥도 먹고 술 한잔도 하고, 그리고 좀 여유가 되는 이제 기간에는 뭐 PC방도 가서 같이 게임도 이렇게 즐기기도 해요. 자,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지라 못하고 있지만, 자,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학생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요. 뭐 스키장도 갔다 오고 할 정도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친밀한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자, 매년 합격생들이 이제 찾아와 주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게 가능하려면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진실된 교감이 없었으면 감히 뭐 이런 이제 엄두도 못 내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진실된 의사소통을 통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1년간의 이제 힘든 편입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제 편입이라는 고된 수험 생활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에 대해서는요, 뒷부분에 정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놨으니까 어떻게 학생분들을 이제 관리하는지는 여기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편입수학 마스터를 왜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편입수학 마스터의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커리큘럼에는요, 크게 이제 3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필수 이론 과정, 두 번째로는 타임어택 문제풀이 과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총정리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과정을 이제 저와 함께 정복한다면 여러분들의 편입 성공은 제가 자신 있게 보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때 이제 필수 이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필수 이론 과정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자, 편입 수학에서 이제 구성되는 대표 유형들의 이제 개념 및 이론을 학습하고 그에 따른 공식을 암기하여 문제에 이제 적용해보는 전체적인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편입 수학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 이제 필수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필수 이론 과정의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필수 이론 과정은 일단 기초 수학을 먼저 이제 시작으로 미적분학, 서정대 수학, 그리고 미적분학 2, 마지막으로 공업 수학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초 수학은 베이스가 이제 수학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 수학 베이스가 어느 정도 괜찮은 친구들은 미적분학 1부터 학습을 하셔도 크게 학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본인이 이제 수학 베이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아요. 자, 기본적인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을 해석할 수 있는가? 혹은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고 다양한 함수들을 실제로 그래프도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가? 자, 특히 여기서 이제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등의 굉장히 이제 편입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 함수들이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그 부분이라도 반드시 학습을 하고 미적분학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적인 수열 그리고 시그마의 기호에 대하여 이제 다룰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포인트를 두고 판단하여 기초 수학을 학습을 할지 혹은 미적분학부터 시작할지 이제 본인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그래도 나는 스스로 판단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게 이제 질문을 하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미적분학 1까지 학습을 이제 다 했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2가 아닌 선형대 수학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자, 미적분학 2로 이제 바로 넘어가지 않는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자, 미적분학 2에서 다루는 이제 벡터 미적분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있어요. 파트가 있는데, 자, 이때 이 파트에서는 일부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이론들이 조금씩 나오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2를 매끄럽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선형대 수학을 이제 선수 과목으로 학습하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좋겠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미적분학 1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화할 시간을 이제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학 1이 제대로 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적분학 2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미적분학의 전 범위가 많은 학생들에 대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을 학습하는 그 시간 동안에 미적분학 1의 누적 복습을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죠. 자, 이 시기를 저는 학생들에게 미적분학 1을 이제 살리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곤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형대 수학 그리고 미적분학 2까지 이론 과정이 마무리가 됐다면, 자, 마지막 과정이 이제 공업수학 1, 2를 이제 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필수 이론 과정의 이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이제 커리큘럼을 살펴보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편입사학은 대학 수학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해요. 여기서 이제 나는 과거에 수포자였는데 혹은 문과 출신이었는데 이런 대학 수학의 이론들을 바로 혹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죠? 혹은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 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학 베이스가 없는 경우라도 기초 수학부터 수강을 할 경우 여러분들 바로 미적분학 원을 듣더라도 전혀 무리 없도록 강의 구성을 했으니까, 자, 선생님만 믿고 열심히 강의 듣고 철저하게 복습만 한다면 충분히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이더라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수 이론 과정을 이제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과정에 이제 타임어택 문제풀이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필수 이론 과정에서 이론과 개념 그리고 이제 공식을 같이 학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제한된 수업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있는 게 타임어택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과정을 TA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TA 과정은 필수 이론 과정을 학습한 후에 파트별로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시험 보고 풀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교재 구성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 구성을 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과거서부터 가장 최신까지 자, 20개년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약 1600문제로 이제 집약해 놓은 제가 직접 선별한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문제 선별 기준은 추가적인 대표 유형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꼭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 그리고 최신 트렌드가 되고 있는 유형,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이제 강의해 오면서 질문 많이 했던 그런 문제들, 즉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했던 문제들로 이제 집약을 했다,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최근 기출 이제 5개년은 따로 여러분들 파이널 총 정리 과정에서 다시 풀게 되겠지만, 이제 더 과거의 기출에 대해선 학생분들이 그 20개년을 일일이 찾아가서 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겠죠.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이론 과정의 대표 유형들, 그리고 타임어택 문제 풀이에 이제 실려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함께 정복을 한다면 마무리 파이널 총정리 과정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TA 과정을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표에 있는 이제 표는 이제 적분 1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는 이제 필수 이론 과정이에요. 필수 이론 과정인데, 자, TA 과정을 여러분들 필수 이론 과정을 전부 다 듣는 게 아닌 같이 병행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즉 미분학 1 이론 과정을 끝낸 후에는 이제 적분학 이론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자, 이때 TA 미분학 1 과정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적분학 1 이론 과정을 또 이제 끝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선형대수학 이론 과정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자, 이때 선형대수학 이론 과정을 학습하면서 TA 적분학 1 과정을 또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론 과정과 TA 과정을 이제 병행하면서 학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이제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지난 이론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복습도 저절로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총 정리 과정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TA 공업수학 과정으로 이제 TA 과정도 마무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또 타임어택 문제풀이, 즉 TA 과정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정을 이제 듣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필수 이론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론과 개념을 이제 학습한 다음에 이제 공식을 학습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대표 유형을 좀 정복을 했다면 TA 과정에선 이제 추가적인 대표 유형의 추가적인 연습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변형, 심화, 그리고 이제 최신 기출까지 조금 더 다양한 많은 양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필수 이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것들을 적용해보는 추가적인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TA 과정에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꽤 이제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A 과정의 이제 목적까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타임어택의 제목에 걸맞게 이제 1시간 30분 동안 50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시험을 보게 돼요. 자, 현강을 듣는 친구들은 실제 시험과 똑같게 이제 OMR 카드도 작성을 하게 되고, 자, 그에 따른 이제 석차도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본인의 위치도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 대한 이제 연습도 되겠죠. 자, 그 후에 바로 이제 해설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4시간 가량에. 자, 그래서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듣고 나면은 복습은 필수겠죠. 이제 어떤 이제 공부를 하던 간에 복습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때의 약점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매주 이제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갖고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만약 인강을 듣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각 파트마다 이제 50문제당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측정하여 이제 실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푼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를 시청할 것을 이제 당부드립니다. 자, 만약 스스로 풀기 너무 힘든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제 풀어봤는데 반타작도 못하는 경우라면, 자, 그런 경우는 너무 막 풀려고 낑낑대지 말고 해설 강의를 미리 듣고 그 다음에 대신 복습을 정말 철저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 자, 이런 경우는 복습할 때 반드시 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착안했고 왜 이 문제에선 이 공식을 썼는지 이 근거들을 반드시 챙겨가야 돼요. 그냥 따라 푸는 것이 아닌,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론 과정과 TA 과정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됐다면 이제 기출 시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는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파이널 총정리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총정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파이널 총정리 과정은요, 최신 5개년 이제 학교별 기출을 이제 정리할 건데, 이때 이 학교들은요, 인서울 기준 15개 정도의 이제 학교들을 정리하게 될 거예요. 이제 최상위권 학교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이제 알만한 학교들은 어지간히 다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편입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15개의 학교 그리고 5개년 정도 최소 5회독부터 뭐 적게는 이제 3회독 정도라도 학습을 한다면 절대 수학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입시험에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널 총정리 과정을 수월하게 정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앞전에 설명한 필수 이론 과정과 TA 과정이 우선적으로 정복이 돼야 돼요. 그것들이 정복 안 되고 파이널 기출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학교별 기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면 전 범위에 대한 이제 총정리 모의고사를 또 이제 풀게 될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 학교별 기출의 정리가 잘 안 되었는데 파이널 총정리 모의고사를 본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 파이널 과정의 가장 중요한 건 학교별 기출 정리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이제 시기별로 편입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1월부터 해서 뭐 3월, 5월, 7월까지 각자 이제 사정에 따라서 시작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시작점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과목을 끝내야 되는지, 그죠? 학습을 해야 되는지, 공부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1월부터 편입을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은 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수학을 차근차근 이제 시작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시기에는 수학의 진도를 그렇게 빨리 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남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노는 게 아니고 영어 공부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 후반기 가면 영어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1월 동안에 한 달 동안 기초 수학을 이제 끝낸 후에 자, 2월부터 4월까지는 미적분학을 이제 3개월 동안
차근차근 꼼꼼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보통 이제 3개월을 이제 잡았으니까 3월 중순쯤에 이제 미분학 원이 이론 과정 마무리가 되는데, 자, 적분 이론 과정을 이제 넘어가게 될 때 TA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TA 미분 과정을 같이 이제 병행을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후에 이제 5월부터는 선형대 수학 이제 2개월간 5, 6월까지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자, 7, 8월까지는 미적분학 2, 그리고 9월에서 보통 10월 중순까지 공업수학 1, 2를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공업수학 이론 과정을 그럼 시작하는 지금 이 9월에는요, 이제 공업수학이 나오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그런 이제 학교들부터 우선적으로 파이널 총정리 과정을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빨리 해야지 유리하니까. 그래서 기출 정리를 이제 시작을 하면 되고, 자, 그 이후에는 쭉 총정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일찍 시작하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총정리 기간만 보면 4개월이나 가져갈 수가 있겠죠. 즉, 범위가 넓은 시험인 만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3월에 이제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3월에 시작하는 경우다 하면 기초 수학을 이제 해야 하는 시간이 조금 빡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학을 안 해도 되면 이제 미분학부터 가면 되고요. 기초 수학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경우, 즉 베이스가 없는 경우라면, 자, 3월부터 4월 2달 동안에 기초 수학부터 미분학 1, 적분학 1까지 같이 이제 끝내주시면 돼요. 2달 동안에. 자, 현강에서도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3, 4월에 좀 이제 빡빡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5월부터는요, 1월에 시작한 친구들과 어느 정도 진도가 맞춰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전에 설명한 이제 1월과 이제 시작한 그 뒤에 커리큘럼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3, 4월만 조금 빡빡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5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진도가 맞춰지니까 이제 3, 4월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1월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을 쌤이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5월부터 시작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기간의 변화가 좀 많습니다. 자, 5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이제 따라가야 할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각오는 하시고 공부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자, 5월에 이제 현강으로 편입수학을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현강에서는 필수 이론과정 기준 선형대 수학의 이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자, 현강으로 참여했을 때는 이제 선형대 수학을 먼저 이제 따라와 주시면 돼요, 같이. 그리고 이제 기초 수학부터 미적분학까지는요, 인강으로 동시에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즉, 선형대 수학은 사실 기초 수학과 미적분학이랑 전혀 연관이 없는 학문이기 때문에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인강으로 내가 혼자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인강 또한 제가 숙제를 내주면서 싹 다 관리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만 잘 열심히 따라와 준다면 충분히 선형대 수학을 하면서 앞부분도 같이 정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5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월부터는 3월에 시작한 학생들과 진도가 맞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5, 6월이 정말 빡빡하다. 단 이렇게 빡빡하게 했을 때 이제 7월부터는 대신 3월에 시작한 친구들과 진도가 얼추 맞아진다. 그러니까 이점이 있겠죠. 빡빡한 대신에. 자, 이제 만약에 인강으로 여러분들 5월부터 이제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커리큘럼 좀 달라지는데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5, 6월 동안에는 이제 아까 3월이랑 이제 비슷하게 기초 수학부터 미분학 1, 적분학 1까지 2달 동안 이제 끝내 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즉 7, 8, 9 약 3개월 동안에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 2를 각각 한 달 반씩 잡고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10월 동안에는 여러분들 공업수학 1, 2를 마무리 이론 과정으로 이제 끝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제 10월부터는 이제 공업수학이 이제 시작은 되지만 공업수학이 안 나오는 학교들부터 또 파이널 총정리 과정, 학교별 기출, 그죠? 문제들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TA 과정도 항상 이론 과정과 같이 병행을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인 만큼 총 정리 시간이 이제 이렇게 한 달이 줄죠. 3개월 정도로 이제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빡빡하게 나간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7월에 시작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볼 건데 마찬가지로 현관 기준, 인강 기준을 이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현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경우에는요, 정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습 방법도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즉 수업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시기 및 기간적으로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강으로는 자, 편입 수학을 시작하는 경우에 자, 7, 8월 두 달 동안에 이제 속성반으로 이제 미적분학 1, 선형대수학 1, 2, 그리고 미적분학 1, 2, 즉 공업 수학을 제외한 모든 이론 과정을 두 달 만에 여러분들이 끝내게 되는 2개월 스파르타 완성반이 이제 개설이 되게 돼요. 자, 그 후에는 9월부터는 이제 기존 반과 마찬가지로 이제 공업수학 진도를 같이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물론 7, 8월 이 두 달간에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제외한 모든 이론을 나가려면, 그죠? 즉 미적분학 1, 선형대수학, 미적분학 2까지 다 끝내기 위해서는 일주일 기준 거의 매일 나와서 수업을 들어야 할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겠죠. 즉 기존 반에 비해서 수업량 자체도 2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 여러분들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래도 두 달 안에 전체 진도를 다 따라잡는다라는 이 이점이 정말 크기 때문에 열심히만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쌤, 캐리머신과 함께라면 못할 거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만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인강 기준으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인강 기준으로도 이제 빡빡합니다. 뭐 양이 줄어들진 않으니까. 자, 인강 기준으로 이제 미적분학 1을 이제 시작으로 7월 한 달 동안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선형대 수학을 8월 한 달 동안, 그리고 미적분학 2를 9월 한 달 동안, 마지막으로 공업수학을 이제 또 10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이론 과정을 7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제 끝내 주셔야 돼요. 물론 빨리 끝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대충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복습 꼼꼼하게 하면서. 자, 그 이후에는 이제 5월에 시작한 학생들과 같이 이제 10월부터 공업수학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업수학이 안 나오는 학교들 기준 파이널 총정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즉 이 경우에도 이제 이론 과정을 끝내는 좀 빡빡하겠지만 총정리 과정을 최소한 3개월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유가 좀 되면 TA 과정도 틈틈이 진행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단 이제 공업수학 1, 2로 이제 나눠진 범위에 대해서 공업수학 2는 이제 중앙대 공과대 그리고 항공대, 홍대, 국민대 등 학교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버겁거나 혹은 지금 말한 학교들에 대해서 목표가 좀 없다면 공업수학은 1까지만 학습을 하셔도 다른 학교들은 다 준비가 돼요. 자, 아무리 시간이 근데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파이널 총정리 과정은 최소 3개월은 잡고 준비를 하셔야 본 편입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간혹 늦게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기출 정리를 좀 이제 대강 하거나 안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기출 정리할 시간을 최소한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기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1월부터 이제 7월까지 이제 시기별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여유롭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선 상황이 좀 가능하다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번엔 자, 인강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인강에 대한 활용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먼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규칙은 멈추지 않고 최대한 집중해서 듣기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인강을 들을 때 이제 시간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시간을 되돌리고, 그죠? 그리고 멈추고, 막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 안 가면 딱 멈추잖아요, 그죠? 멈추고, 이제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장점보다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생각 때문에 자, 인강을 들을 때 집중력이 형광을 들을 때의 집중력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해 본 친구들은 알겠죠? 그래서 즉 의식적으로 인강을 들을 때 이 인강은 단 한 번밖에 들을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집중하면서 시간을 되돌리거나 멈추지 않고 한 번에 쭉 듣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의 효율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인강을 듣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늘려가면서 듣지 말고 차라리 빨리 듣고 쉬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다음 강좌로 넘어가기 앞서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인강을 이제 듣는 친구들 중에는 진도를 나가는 데만 이제 급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그냥 듣고 싶은 거지. 그죠? 근데 만약에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도 나가는 데만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인강을 다시 듣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훨씬 더 손해라는 거죠. 즉, 자, 인강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반드시 복습을 하고 다음 강좌로 차근차근 넘어가시기를 바랄게요. 복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습은 괜찮아요.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규칙은 자, 지난 파트에 대한 누적 복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복습 얘기인데 자, 학생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분학 원 강좌를 끝내고 있죠. 적분학 원 강좌를 이제 듣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적분학 원 강좌에만 이제 집중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분학 원 강좌의 내용도 반드시 누적 복습이 진행이 돼야 돼요. 즉 이제 회독이라고 하죠. 자, 누적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좌 여러분 인강을 이제 듣게 되시면요. 그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언급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쌤 교재를 보시면요. 각 과목마다 이제 교재마다 예제 번호가 이제 1번부터 쭉 이어져 있어요. 교재 마지막 문제까지. 해서 이때 이제 누적 복습은 현재 진행되는 이 진도 예제 100번이 딱 이제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 다시 우리는 누적 복습을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예제 1번부터 하루마다 10문제에서 15개 문제들을 이제 하루하루 잡고 쭉쭉쭉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분학이 끝나고 적분학으로 이제 넘어가더라도 적분학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미분학 원의 교재의 문제를 하루에 10문제에서 15문제씩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편입시험을 보러 가는 그 시점에서는요. 최소한 그 과목마다 최소 5회독 이상은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자,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의구심을 갖는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자, 같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는 같은 문제를 푸는 게 되겠지만 같은 문제를 푸는 행위는 대표 유형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교재당 여러분들이 이제 편입 시험을 보러 가는 시점에선 최소예요. 최소 교재당 5회독 이상은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 이상은 이제 여러분들의 재량껏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다관왕 한 학생들 그러니까 시험을 봤을 때 뭐 7, 8개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회독이 5회독 이상, 많게는 10회독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시겠죠? 자,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강을 들을 때 시기별로 그럼 인강을 어느 정도의 양을 들어야 할지 어느 정도의 양을 들어야 과목마다 시기별로 적절하게 끝낼 수 있을지 이렇게 또 이제 기준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시기별로 사실 말씀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인강 기준이에요. 인강 기준. 자, 2월 달에 이제 인강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일주일 기준 이제 9시간 정도 인강을 듣고 복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11시간이라고 이제 또 이제 조금 더 물결 쳐서 쌤이 늘려놓은 이유는 아까는 이제 쌤이 뭐 멈추지 마, 시간 돌리지 마라고 얘기는 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됐을 때 일단 한 번에 다 듣긴 들어야 돼요. 멈추지 말고 돌리지 말고 일단 한번 쭉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듣는 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이 바로 이제 최대가 11시간이란 소리예요. 일주일 기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7일로 잡았을 때 한 3일 정도 잡고 3시간씩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3월에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기준 이제 12시간이 최소 시간입니다. 그래서 4시간씩 3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4시간은 또 이제 반복해서 듣는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14시간이 됩니다. 자, 이제 5월부터는요, 좀 빡빡하죠? 이제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자, 5월부터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정도의 분량을 들어주시면 돼요. 해서 이제 3시간씩 뭐 4번 정도, 아니 5번 정도 들어주시면 되겠죠? 혹은 뭐 4시간씩 4번 정도. 자,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양이 늘어납니다. 자, 18시간 정도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기준 이제 학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기준은 일주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3시간씩 한 6일 정도.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3시간씩 학습을 하시고 일요일 날은 그 주에 배웠던 걸 한번 쭉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약 이제 18시간 정도의 시간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형광도요. 사실 7월 달부터 아까 쌤이 속성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20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강도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아까 쌤이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다라고 했던 편입성 마스터 학습 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합격의 핵심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다회독입니다. 다회독.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회독이 안 되면 절대 이건 뭐 합격할 수도 있지가 아니고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 암기, 세 번째로는 계산력과 스킬, 네 번째로는 질문답 시스템, 마지막으로는 이제 편입 시험의 실전 연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여 학생들이 편입 수학을 마스터하게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다회독으로 가보면, 자, 현강에서 이제 만약에 저를 만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수업 그리고 지난 수업에 대해서 누적 복습까지 제가 1대1로 직접 검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복습 상황을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본인들의 복습 상황이 전부 기록되고, 그죠? 항상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창피해서라도 어지간히 복습을 잘 해오는 것을 제가 봐왔습니다. 자, 이 효과는 정말 좋아요. 자,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안 하고가 합격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제가 매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저도 처음에 이제 우리 편입 준비생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인이잖아요. 나이대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강의만 열심히 하면 학생들도 열심히 복습해 오겠지, 복습 정도는 하겠지 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이게 왜 안 될까? 성인인데 이게 왜 안 될까? 당연한 건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 뭐 나이가 차고 혹은 뭐 성인이라고 해서 공부 방법을 사실 저절로 터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편입생들의 특징을 보면 공부를 안 해봤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 공부를 제대로 안 해봤던 학생들이 자, 이번에 이 편입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욕은 앞서지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쌤이 직접 숙제를 정해주고 검사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자, 초반에 이제 계속 올바른 공부 습관을 잡아주다 보니까 자, 이게 이제 지속됐을 때 몇 달 지나고 나서는 알아서 현재 강의도 복습을 하고 누적 복습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1대1로 검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합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많은 학생들이 편입시험에 합격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제 수업 듣고 숙제 검사만 잘 받으면 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쌤이 수기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지금 표는 출석부를 일단 기반으로 복습 검사용 표를 쌤이 직접 이제 다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 있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복습을 이제 잘 해왔는지 수기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자, 상세하게 이제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적는지 한번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한 칸만 잠깐 갖고 왔는데 4월 6일이네요. 그죠? 작년 기준.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공식 테스트, 공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공식 테스트를 이제 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미분, 적분, 선형대수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제 4월이다 보니까 선형대수는 아직 이론 과정에서 이제 진행을 안 하고 있었고 지금 미분학은 이제 끝났을 거고 적분학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던 상태였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3회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누적 복습의 횟수가 돼요. 그러니까 3회 정도 지금 회독이 됐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적혀 있는 이 108이라는 숫자는 이제 문제 번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재 구성이 문제 1번부터 쭉 마지막 문제까지 번호로 이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108번 정도의 문제까지 3회독이 지금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적분도 2회독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10번까지 풀었다라는 걸 다 수기로 작성을 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쌤이 이제 거의 1년간 초반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진도가 끝날 때까지 필수 이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다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스스로 복습을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채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인 이제 공식 암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편입수학 시험은 범위가 워낙 넓기도 하고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이제 수학 시험에 비해서. 자, 근데 만약에 이제 편입수학 시험이 문제가 만약에 몇 개 안 되고 논술형 같은 이런 이제 시간까지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사실 뭐 공식을 좀 유도해 가면서 풀 수도 있을 텐데 편입수학 시험 스타일 자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푸는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있어서 공식 암기는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해서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외워야 할 공식들을 깔끔하게 보고 시험도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제 자체적으로 공식집도 만들었고요. 테스트용 공식집도 이제 편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시 휴대하여 이제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이제 PDF 파일로도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집이고요. 대응되는 이제 블랭크, 빈칸 툴은 이제 시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이제 현강을 듣는 친구들은 수업 전에 항상 이제 배운 범위에 대해서 공식 테스트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인강으로 학습하는 경우더라도 학습한 범위에 맞게끔 이제 복습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이제 테스트 파일을 이용하여 자가 진단을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사실 여러분들 공식이 이제 많아요. 외울 게 많은데 그냥 외워라고 해서 다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도 학생일 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일 때는 자, 이제 열심히 외우더라도 헷갈리거나 잘 외워지지 않는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공식들은 잘 잊혀지지 않도록 선생님만의 굉장히 참신한 암기 방법도 다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이제 듣기만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외워지도록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도 이미 많은 학생들에게 검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들으면 어지간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계산력 그리고 스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실 계산력은 스스로 많은 문제들을 풀고 계산하면서 이제 훈련이 되는 과정인데 하지만 이제 같은 식을 정리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한 그런 루트가 있겠죠. 자, 그런 팁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계산을 최대한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만의 또 이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이제 안내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편입수학에서는요, 문제들에 대해서 스킬로 풀 수 있는 유형들이 꽤 많습니다.
자, 스킬 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스킬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 푸는 시간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를 어렵게 풀지 않도록 이제 편입 수학에서 쓰이는 모든 스킬들을 빠짐없이 학습하게 될 것을 이제 약속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네 번째는 이제 Q&A 시스템인데, 자,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질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 이때 질응답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답변에 대한 퀄리티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직접 경험을 해 보셔야 하는데, 자, 일단 현강 기준으로는 학생들의 질문이 자, 끝나기 전엔 저 또한 퇴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 전에도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쌤은 교무실에 안 가요. 그냥 무조건 교실에 남아서 항시 질문을 받고 혹은 복습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이 있는 한 항상 학원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물론 SNS로도 질문을 받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SNS로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어서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하루 이내에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강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자, 질문 게시판을 최대한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따로 이제 뭐 수학적인 질문이 아닌 개인적인 어떤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SNS 및 뭐 전화 상담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연습인데, 자, 실전 연습은 자, 무수히 많은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 테스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주 WT라고 해서 그 주에 배우는 이제 학습한 범위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주마다 또 이제 TA 과정을 듣는 친구들 이제에게는 또 주마다 그 문제풀이 시험도 있겠죠. 자, 그래서 1년을 52주라고 치면 거의 일단 주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월마다 또 월말 평가라고 해서 이제 MT 시험을 보게 돼요. 자, 이 MT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달의 학습한 범위 한 70%, 그리고 그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배웠던 범위에 대해서 한 30%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말 평가가 또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여러분들 파이널 총정리 과정에서 5개년 기출시험도 이제 계속 볼 거고, 또 5개년 기출시험이 정리가 됐을 때는 파이널 총정리 모의고사도 이제 보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 그 시험 환경에서 본인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보완하면서 실전에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이제 훈련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편입수학 마스터의 전반적인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갈 만한 커리큘럼과 관리 시스템을 선생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지금 설명드린 필수 이론 과정, 그리고 타임어택 문제풀이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총정리 과정을 자, 1년 동안 선생님과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복을 한다면 자, 수학만큼은 정말 자신감 갖고 시험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요. 자, 심지어 이제 하나의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 과거에 정말 공부는 열심히 해요. 제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숙제 검사도 정말 다 해. 근데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도 처음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는 거야, 자꾸. 예, 힘드니까. 그죠? 정말 열심히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 시달리는 학생이 있었는데 쌤이 불안해하지 말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삭발까지 내기를 했어요. 너가 떨어지면 선생님이 머리를 밀겠다. 그러니까 제발 쌤 믿고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달라고. 당연히 그 학생은 좋은 학교, 원하는 과에 합격을 했고요. 제 머리카락도 아주 건사하죠. 자, 그만큼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습니다. 물론 불안한 거 다 이해 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만 열심히 믿고 따라와 준다면 쌤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합격시킬 자신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선수의 이제 명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포기하면 습관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자, 선생님도 사실 이 명언을 항상 명심을 하고 살고 있어요.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자,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쌤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정말 많이 포기해 왔던 것 같아요. 쌤도.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이제 터닝 포인트를 이제 겪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이제 완주를 한 거죠. 자, 그랬을 때의 그 성공에 대한 강렬한 어떤 쾌감, 느낌 같은 것들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일들에 대해서 그 뭐 결과로서 뭐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도 뭐 실패가 하나의 경험이 돼서 굉장히 좋은 이제 영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명언을 자, 재해석해 보자면 포기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포기하지 않다 보면 그것도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쉽게 포기했던 친구들이었다면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이번에 이 편입을 시작점으로 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 그 전보다 지금보다 더 발전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편입수학 마스터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